오늘장 랭킹5로 이어가겠습니다. 9월의 첫 거래일인데요. 우리 어떻게 또 섹터 전략 챙겨봐야 될까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저희가 이제 9월 또 새로운 달이니까 체크해볼 포인트 참 많을 것 같아요. 지수가 방향성 잘 잡는지, 그러려면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회복이 되는지, 주도주는 또 어떤 게 될지 봐야 될 텐데, 오늘 일단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주인공인가? 9월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 채팅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LG엔솔 굉장히 오랫동안 보유했었는데 드디어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다. 그만큼 2차 전지의 지금 상승률이 무섭습니다. 기존에 셀사들 잘 갔다면 이제는 리튬부터 해서 양극재, 음극재 뭐 등등 온기가 다 퍼져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섹터가 주도를 하게 되는 걸까요? 자, 먼저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2차 전지 쪽으로 오늘 수급이 좀 많이 몰립니다. 이게 단순히 수급이 쏠려서인 건지 아니면 지난주부터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닥 잡고 많이 올라왔었잖아요. 이제는 추세에 전환돼서 우상향할 수 있는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에서 금리 인하 관련된 기대감에 역시 2차 전지 관련된 성장주 이쪽도 느낌이 괜찮았습니다. 테슬라도 3.8, 리비안도 0.28, 루시드도 1.52%, 전기차 업체의 주가 상승세가 일부 일어났다 볼 수 있겠고, 최근에 글로벌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전기차 화재 사건들이 더 좀 집중되면서 시장에 대한 위축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2차 전지 섹터가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저가 매수세가 일단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펀더멘탈 지표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 3분기도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양극재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셀 업체라든지 이쪽으로 상당히 그래도 조금은 좀 커버리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이 꽤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 대선 전에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을 것 같지만 주문자 위탁 생산, OEM들의 조정된 중장기 정동화 계획을 좀 확인할 부분들이 대선을 끝나고 어떻게 될 수 있을 것인가, 지연되고 있는 전동화 계획이 좀 더 지연되지 않고 앞으로 또 앞당겨질 것인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업체들의 투자 계획도 거기에 따라서 같이 동반 조정이 될 걸로 보입니다. 주가 하락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반등 기대감이 좀 더 큰 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간까지 떨어져 있다 볼 수 있겠고, 특히 LG엔솔 같은 경우는 유럽 공장 가동률이 좀 올라오기 때문에 3분기 이익이 2분기보다는 다소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실적이 좀 부진하고는 있지만 내년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은 저점 매수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주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3분기까지는 실적이 계속 안 좋을 거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는데요. 최근에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롱숏 전략을 보더라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쇼커버가 들어오고 있고, 하반기 정도 되면은 또 이제 쇼커버 물량들이 들어오는 계절적인 이슈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악재보다는 호재에 좀 더 민감한 사안에서 다소 조금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이 역시 들어온 거고요. 외국인 창구를 통해서 금일 같은 경우도 모건 스털리 리포트가 나오면서 내년에 성장에 대한 리포트가 좀 나왔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모르겠어요. 외국계 투자자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극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외국계 창구를 통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들이 리튬이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쪽으로 조금은 쏠려 있는 오늘 하루의 수급은 역시 좀 눈에 보인다는 점에서 2차 전지의 오늘 급등을 좀 보일 수 있는데, 결국은 올라가는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삼성 SDI 같은 경우가 지금 PBR 100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네. 워낙 지금 많이 빠져서 밸류에이션 저점까지 어느 정도 삼성 SDI 기준으로서는 온 거 아니냐. 그러면 2차 전지가 더 빠지는 쪽에 대한 하락폭보다는 상방에 대한 호재에 좀 민감한 영역까지 주가에 와 있다는 점에서 다소 조금은 상방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감이 좀 실리는 수급이 쇼커버를 포함해서 약간 들어오고 있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당장에 우리가 숫자로 돌아서는 걸 확인하기까지는 좀 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이 수급이 의미 있게 들어온다라는 부분에서는 연속성도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방 열려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부장님, LG엔솔이 5개월 만에 40만 원 선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지금 올라타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며칠 꽤 오르긴 했습니다. 지금 저점에서 보면 한 20% 정도
정도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눌림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눌림이 나오더라도 지금은 뭐 실적이 3분기가 안 좋다 말은 하지만 거기서 전저점을 깨고 내릴 만한 그런 수급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롱숏 전략에서 반도체를 줄이고 롱을 줄이고 2차 전지 숏을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커버하는 그런 수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롱숏 전략에서도 지금 2차 전지 하반기에 수급적인 우위가 매수 우위 쪽으로 조금 더 수급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인버스 관련된 쪽이 추세선을 이탈하면서 빠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의 수급들이 역시나 2차 전지 쪽으로 수급집이 좀 쏠림이 배팅이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또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업황이 좀 앞서서 내년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약간의 쇼커버성 수급도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오늘 사자보다는 좀 눌림을 기다리면서 하겠지만은 긍정적인 접근 가능할 영역까지 왔다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셀사 올라가도 아직까지 이게 기술적 반등일 수도 있어서 기다려보자라는 시각을 많이 우리가 좀 접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네요. 일단은 눌림목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나머지 리튬이나 뭐 소재, 장비 이쪽도 올라가는데 하창원 본부장님, 이쪽은 기술적 반등의 이상이라고 그 이상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그냥 정말 수급 때문에 가는 걸까요? 지금 수급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셀사 같은 경우는 이슈가 있죠. 네. 그 뭐 모건 스탠리에서도 좀 거론이 됐었던 기업이 LG 에너지 솔루션, 그다음에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이렇게 네 개가 좀 돼 있고요. 그다음 목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핵심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게다가 요번에 이제 전기차 화재 관련된 부분에서 전고체 쪽이 움직이고 그때 이제 대형주 쪽에서 특히나 LG 엔솔이 어떻게 좀 박스권 하단을 뚫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뚫고 지금 한 11% 정도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뭐 상당히 연속성을 갖는 그리고 그럴 만한 이벤트가 이쪽은 있었던 상황이고 P와 Q가 지금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업황 자체에서 뭔가 턴이 나오기보다는 리포트에 따른 이런 좀 시선에 대한 변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제 반도체 쪽이 좀 쉬어가니 나머지 쪽에서의 수급이 돌고 있는 부분 거기다 금리나 이벤트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이제 BBIG가 또 계속 얘기가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네. 뭐 바이오랑 배터리 쪽이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의 좀 수급 기조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쪽은 뭐 사실 좀 테마성이 꽤 있다. 수급적인에 따른 부분에서의 좀 순환매. 왜냐면 이게 뭐 SDI나 뭐 엔솔이 올라가기 시작한 지 벌써 한 2주 정도가 넘었는데 그때부터 같이 움직인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제 막 좀 너무 과하게 오르니까 뭐야 이러면서 이제 왔나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오늘 뭐 공구먼 이런 애들 움직이잖아요. 네. 이런 종목이 대표적인 품절주거든요. 품절주. 그다음에 이제 오늘 뭐 신규 상장주 최근에 신규 상장주에서도 뭐 DTS팜 이런 것들 뭐 계속 급등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은 지금 돈 갈 데가 별로 없구나. 그러니까 이제 산업적으로 2차 전지 좀 돌면 뭐 어차피 LG 에너지 솔루션 오르면 나머지 쪽도 좀 같이 올라가겠지. 네. 이런 수급으로 좀 같이 돌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물론 뭐 이제 뭐 TC 스틸이라든지 특히나 뭐 코인테크 이런 종목군들은 실적이 좀 나오는 기업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억울한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할 텐데 어쨌든 지금은 그런 순환매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쪽은 오늘 일단 시세가 강하게 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더 연속성 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오늘까지만 봤을 때는 수급의 영향이 크다. 순환매적인 움직임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잘 가니까 또 지난주까지 좋았던 제약 바이오가 힘이 쭉 빠졌습니다. 수급의 이동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또 순위 보면 그게 한눈에 딱 보이거든요. 요즘에는 이쪽에 힘 겨루기가요. 제약 바이오가 8월에 너무 좋았는데 9월은 이쪽이 주인공이 아닌 걸까요? 박근영 부장님께 질문 먼저 드릴게요. 너무 많이 올라서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학회 모멘텀 아직 남아 있는데 오늘 쉬어갈 때 담아야 될까요? 네, 뭐 저는 제약바이오가 꺾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네. 예를 들어 알테오젠이라든지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 또 임상 관련된 결과물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좀 쉬어가는 게 비중 확대 기회라 보이고요. 2차 전지의 연속성보다는 지금 오히려 바이오 쪽의 연속성이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개연성이 네. 굉장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바이오 쪽에 이슈가 불거지는 것들은 일부 재무 구조가 상당히 안 좋았던 바이오들에 대해서는 좀 경고음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 들어가면서 네. 주가들이 좀 움직일 때 느닷없이 이제 대규모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종목들은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 이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어떤 임상에 관한 결과가 있는 그런 결과물이 있는 종목들 대형사 위주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재로서는 수급 이동에 대한 단기 차익 실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70만 원 선 아래에서 올라와가지고 100만 원 선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30-40% 올라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형주가 그 정도 올라왔으면 단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코스닥 1위를 일단 탈환을 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느낌이 있고요. 2차 전지가 금리 인하 때문에 수급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 금리 인하의 최대 수혜주는 제약바이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꺾인 것은 아니다 보입니다. 결국은 지금 과거에 제약바이오 산업에 2004년에서 14년까지 그리고 2015년부터 23년까지 놓고 보면 두 번의 레벨업이 있었는데 그때하고는 좀 다른 느낌의 결이 있어요. 왜냐하면 유한양행과 같은 FDA 승인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뭔가 독특하게 지금 좀 더 진일보한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10월 달에 또 위고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매출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섹터 관련된 부분들이 모멘텀이 다가옵니다. 그런 것들을 관련하고 성과가 있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 관련된 성과 관련해서는 지금 ADC라든지 이중항체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 유망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종목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가켄 바이오나 그다음에 LBA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자체 개발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임상 결과가 우수하게 증명되는 것도 있고 하반기로 빅파마로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이야기들이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결국은 이야기되는 것들이 알테오젠, 리가겐 바이오, 그다음에 ST팜 이런 종목들까지 있고 최근에 녹십자라든지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우리가 알고 있는 유한양행도 12만 원, 13만 원까지 막 치고 올라가기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죠. 오르니까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이게 꺾일 거냐 그렇게는 좀 보기가 네. 힘들고요. 하반기 이후 그리고 계절성으로 봤을 때 연간 11월 달에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게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연초까지 해서 아스코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닐 것 같다. 단기적으로 비중 확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바이오 쪽에서 연속성 확인해 볼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오늘 쉬어간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그동안 너무 잘 달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숨을 고르고 있는 구간, 오히려 비중을 늘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안에서도 카테고리 한번 나눠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CDMO 쪽 그동안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 나오면서 정말 잘 갔잖아요. 오늘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부터 해서 나머지 ST팜이나 바이넥스 등등 같이 쉬어가고 있고 비만 치료제도 뉴스만 봤을 때는 계속 갈만도 한데 일단은 종목별로 좀 엇갈리긴 합니다. 전체적으로는 쉬어가고 있고요. 이쪽은 1차 상승은 끝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다음 상승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번 모아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직 1차 상승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는데 끝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 네. 바이오로직스는 이제 황제주 등극을 네. 했었기 때문에 삼바야 지금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게 없는 구간에 좀 들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종목은 1차 상승이 끝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ST팜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막 직전 고점 뚫고 뭔가 힘을 내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오주들이 좀 쉬어가다 보니까 단기적인 눌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은 저는 또 충분히 연속성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생물보안법 어쨌든 결과를 아직 못 본 상황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새벽에 뉴스 카테고리 이런 것들 보시면은 중국 쪽에서 이제 드디어 CDMO 쪽에서 타격이 있다 이런 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한쪽에서 타격을 받았으면은 다른 쪽에서 어쨌든 수혜를 받는다라는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시면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주문에 대한 이런 의뢰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2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수혜가 좀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연속성 가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앞서서 이제 BBIG 얘기 나올 거고 네. BB를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스토리라인은 지금 2차 전지보다는 저도 바이오가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주부터 좀 일정을 보시면 7일에 페어마켓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유럽 당뇨학회가 또 13일까지 있고 또 종양학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까지 다 본다라고 한다면, 특히나 알티오젠 또 9월 말에 이벤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11월까지는 생물보안법 얘기 쭉 나올 텐데 네. 그런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상승이 다 끝났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이 처음에는 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알티오젠 같은 경우도 기본적인 펀더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저는 연속성 계속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CDMO 쪽에서도 뭐 삼바야 좀 워낙 덩치 크고 조금은 더디게 움직일 수 있겠지만 뭐 ST팜 이런 종목군들은 뭐 충분히 후발적으로 노릴 룸이 많이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 꺾인 것도 아니고 모멘텀과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 가져갈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좋은 종목이 워낙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딱 하나 사본다면 어떤 거 좀 매력적이다 보세요? 뭐 지금 CDMO 쪽에서는 저는 이제 후발로 뭐 당연히 이제 네. 완전 길게 들고 가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저는 ST팜이 좀 ST팜. 네, 매력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좀 차트적인 움직임이 좀 비슷하긴 한데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묵직하지만 좀 가장 빠르게 움직여줬고, 그다음에 바이넥스 자체가 직전 고점 뚫어주면서 상방룸이 굉장히 크게 열렸거든요. 근데 ST팜이 지금 막 직전 고점을 뚫었는데 거기서 크게 연속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도 리포트 나오고 최근에 리포트 ST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 나오고 있고요. 뭐 목표 주가도 지금보다도 룸이 좀 있습니다. 물론 목표 주가가 높게 났다고 해서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으로의 기대감이 있고, 또 증설 부분에서 이제 이게 완료가 되면 생산량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늘어나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매력도를 본다라고 한다면 뭐 저는 충분히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먼저 2차 전지와 바이오 이렇게 딱 여쭤봤는데 오늘 수급 싸움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이겼거든요. 그런데 연속성에서 봤을 때는 바이오가 앞으로 연속성 기대해 볼 수 있다. 상승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두 분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앞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좋은 종목들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먼저 체크해 봤고요. 다음은 수출주로 한번 묶어봤습니다. 수출주라고 하면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겠죠. 그 섹터 안에서도 대표적으로 상반기에 잘 갔던 게 화장품이나 뭐 식품, 전력설비 등등이 될 텐데 8월 수출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해요. 11개월 연속 플러스권, 거기다가 반도체 역할도 컸다고 하는데 그렇게 본다면 이 수출입 데이터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주목하는 섹터들 좀 봐야 될 텐데 오늘 오전장에서 화장품 괜찮긴 했는데 지금은 그 수급도 다 2차 전지로 가긴 했거든요. 일단 화장품 쪽 얘기 한번 해볼게요. 여전히 그래도 강세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화장품주 조정이 좀 나오긴 했고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 많았잖아요. 다시 한번 대세장 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밸류가 많이 싸졌죠. 주가들이 고점 대비해서 섹터 자체가 23%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급락 같은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밸류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구간이고 대장주 같은 경우도 뭐 PER 10배, 12배 이 정도까지 빠졌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으로 좀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부 업종 주도주의 뭐 기대치를 밑도는 실적이 좀 나오기도 했고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등의 현금 흐름이 약간 변화되면서 포트폴리오가 좀 변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 경기 우려에 대해서 한국의 화장품 수출에 대한 둔화 우려가 역시나 같이 됐는데 뭐 그렇게 따진다면은 뭐 양극재는 아닙니까? 셀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도 주가들이 이제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에서 성장성을 제대로 보여주는 쪽은 오히려 지금 화장품 쪽에서 나오고 있다 보이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비중국 쪽의 외연 확장 기조는 여전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에서는 충분히 리포트가 굉장히 나올 수 있다 보이고, 지금 뭐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굉장히 7% 이상 8% 가까운 급등을 나타내고 있지만 목표 주가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해외 회사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좀 높게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괴리가 너무 큽니다. 지금 네.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해외 쪽에서도 그렇게 리포트를 내고 있는 종목이라 4만 원대 초반이면 상당히 지금 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그 외에도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IPM 등등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수출액 같은 경우도 지금 이번에 8월달 수출 금액은 보면 8억 5천만 달러로 인해서 지난해 보다 21%나 급증했습니다. 8월 누적 화장품 수출액도 64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 성장하고 있고, 월간 단위도 20% 이상 성장하고 있고, 누적으로 봐도 연간 19%면 상당히 높은 성장을 계속 구가를 하고 있죠. 최근에 주가 수준이 많이 빠져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을 따박따박 내주는데 주가가 빠지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당연히 높아지고 주가가 빠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장주들이 10배 초반까지 밀려있기 때문에 뭐 과거에 뭐 40배까지 받았다 이것까지 갈 수는 없다 하더라도 최근에 20배, 2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갔었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10배 초반이면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서는 사볼만 하다. 그래서 하반기가 또 성수기입니다. 여러 가지 뭐 9월, 10월, 11월 접어 들어가면 세일즈 기간이 굉장히 큰 게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발주들이 3분기에 굉장히 많아질 거고 아직까지 K뷰티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핫합니다. 그리고 뭐 그것들이 뭐 스킨케어부터 포함해서 선케어 제품들까지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꺾일 때는 아니다. 피크아웃 논하기는 아직 좀 멀었다는 거고 과거에 한국의 화장품들이 중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져갔을 때 9% 정도까지 한국 화장품이 중국 시장에서 차지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고점인데 지금 미국 시장의 한국 화장품의 점유율은 1%대입니다. 아직까지도 성장에 대한 룸이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우리 담아보는 게 나중을 봤을 때 이득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리콘투 오늘 7% 오르잖아요. 증권가 제시하는 7만 원이란 목표 주가 보면 전고점 그 이상인데 오늘 실리콘투 사도 되나요? 네, 뭐 저는 4만 원대 초반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다 생각합니다. 물론 주가들이 뭐 오늘 8% 이렇게 네. 장이 안 좋을 때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사면 또 내일 또 조정 나오면 네. 아니 어제 살아야 했잖아. 근데 속상하잖아요. 빠지니까 또 네. 뭐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가격적인 구간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만 놓고 보면 그렇게 겁나는 매력 그런 가격대는 네네.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 부분을 조금 담아볼 수 있는 그런 가격 구간까지 와 있기 때문에 분할로 충분히 좀 조정 시간 눌림 목대는 좀 살보면 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펌텍코리아 같은 이런 종목들도 네. 과거에는 이 용기 업체들이 대부분 다 수주 잔고를 쌓아놓은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소규모로 조금씩 들어오면 맞춰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올해 들어서 희한하게도 이 용기 업체들이 수주 잔고를 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공급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밀려 네. 들어오기 때문에 수주 잔고가 쌓이는 거거든요. 펌텍코리아 이런 종목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보이고 하반기에 들어가면 역시나 뭐 CNC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역시나 좋아질 수 있는 그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들은 인디 브랜드 중심으로 해서 아마 하반기에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오면서 숫자로 증명을 하면서 주가들이 다시 한번 리바운딩이 나올 텐데 문제는 이제 경기에 대한 둔화 우려가 약간 있죠. 경기 침체는 아니더라도 네. 하반기에 경기가 조금 미국 쪽도 슬로우다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지금 사서 전고점을 뚫는다 이렇게 아주 뭐 자신감 있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상당히 좀 매력적인 가격 구간으로 와 있는 건 사실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는 건 사실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전력 설비도 사도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하창원 본부장님, 이쪽도 뭐 수출 좋거든요. 근데 차익 물량도 좀 나오고 있고 오늘 LS 일렉트릭은 MSCI 지수 편입되고 급락합니다. 8% 정도요. 그러면 어느 쪽에 우리 포지션 맞춰야 될지 궁금해요. 차익 실현이니까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이거 기회다 생각하고 수출 호조 보면서 사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른데 네.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모아갈 거라고 한다면 뭐 저도 사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추세적인 흐름에서는 지금 사실 조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한 2달 정도 좀 쉬어가고 있고 이전에 비슷했었던 때가 있습니다. HD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올랐을 때 한 6에서 7개월 정도 쉬었는데 그 위치에서 지금 3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그 정도 비슷하게는 적어도 좀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화장품과 변압기의 차이는 명확하게 있습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는 4월에 좀 고점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5, 6, 7일 동안 빠지다가 8월에 다시 한번 4월에 거의 근접한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특히나 기초 쪽에서 그렇게 나왔고 미국발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그건 이제 데이터 상에서 명확하게 좀 좋아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지금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뭐 7월 달까지 하면 작년 총 수출액보다 한 87% 정도가 이긴 하지만 MOM 기준으로는 아직 그렇게 뭐 회복을 했다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데이터가. 그래서 잘 나오긴 했지만 뭐 이전의 기조에 비해서는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희비 교차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뭐 연말에 소비 시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룸이 커질 수 있고 또 관세에서 자유롭지만 변압기나 이런 쪽은 관세에서 자유로울지도 않을 뿐더러 또 이제 산업의 사이클이 깁니다. 여기도 굉장히 길어요. 6에서 뭐 7년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수출주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전력이나 변압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수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좋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장기 보유를 하더라도 사자마자 떨어지면 기분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변압기 같은 경우는 좀 시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여기도 종목이 굉장히 많죠. 근데 접근을 하신다면 일단 초고압 변압기를 기반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초고압 변압기를 보시는 게 맞고, LS 일렉트릭은 이번에 실적 나오신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지수 편입에 따른 뭐 패시브 수급에 대한 기대감은 있겠지만 이미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됐죠. 하지만 실적이 안 나와서 실적적으로 접근하기엔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이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증설 모멘텀으로 보면 LS 일렉트릭 모아가는 거 나쁘진 않은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효성중공업은 건설 부분 쪽이 너무 비중이 좀 커서 사실상 좀 매력도가 떨어지고요. 그래서 뭐 보신다라고 한다면 HD 현대 일렉트릭을 보시는 게 맞고요. 시기적으로는 어쨌든 좀 추세적인 우상향이 만들어질 때 그럴 때 좀 보시는 게 맞다. 그리고 왜 화장품이랑 이런 기타 다른 수출주와 좀 차이가 나는지도 정리 드렸습니다. 네. 시기에 따라서 또 투자 포지션도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HD 현대 일렉트릭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희 이야기하는 동안 한 42분쯤 기점으로 해서 코스닥이 일단은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강보합권에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꾸준히 흐름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의 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1,500개 넘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동차 쪽도 마찬가지로 수출 이슈도 있겠지만 3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성장세, 이게 발목을 잡는 걸까요? 자동차 좋은 이야기 많은데 왜 이렇게 못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 보유자분들께서는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통 큰 투자, 배당, 인베스터데이에서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못 가는 이유, 반납한 이유가 너무 궁금한 게 뭔가 더 필요한 거예요, 올라가려면? 네, 시장이 상당히 계속 답답하죠. 자동차는 밸류에이션이 4배, 5배, 네. PR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들이 못 가니까 역사적으로 계속 답답했던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최고봉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실적이 역사적으로 최고치의 실적이 나오면 그때 갑자기 또 밸류에이션이 높지도 않은데 피크아웃 논리로 또 주가들이 못 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좀 가혹하리만큼 자동차 섹터에 대한 점수를 되게 안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어서 답답하실 것 같고, 이건 좀 여담입니다만 이 매니저들하고 이야기 좀 해보면 자동차 섹터 공부할 게 너무 많답니다. 이 지배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자동차 또 전기차까지 봐야 되고 내연기관들도 포함해서 네.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 자동차 섹터 관련된 이 공부의 폭이 너무 깊고 많아서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심플한 쪽으로 오히려 좀 수급을 좀 본다. 물론 이제 약간의 좀 일부 매니저의 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그런 이야기들까지 이제 웃으면서 하는 정도인데, 그만큼 좀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섹터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관심들이 좀 떨어지고 있고 그런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결국 주주환원 책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겠죠. 실적 좋은 거야 다 알고 있고, 다만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것은 약간의 환율이 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은데, 1,400원 언저리까지 가던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20-1,330원 정도까지 이제 원화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물론 이제 수출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좋게 구가됐던 쪽에서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다 수출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보다는 워낙 실적이 역대급으로 잘 나오던 것들이 일단 환율이 확 꺾이니까 이렇게 워낙 강세로 가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출 관련된 환율 효과가 확 떨어질 수도 있겠어. 그러면 숫자가 과거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조금 더 빠질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워낙 강세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섹터, 특히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자동차 이쪽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최근에 보면 수출에 대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당연히 보입니다. 아까 잠깐 반도체 말씀 주셨지만은 지금 최근 들어서 성장률이 증가율이 50% 이상 계속적으로 구가가 됐는데, 이번에 8월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반도체가 30%대로 성장률이 조금 빠졌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잘한 거지만 최근 들어서 50% 이상의 성장률을 계속 찍어왔는데 30%대로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역시 조금 보수적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자동차도 아마 그런 쪽에서 약간의 이슈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인베스터 데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엄청난 디레이팅을 받아오는 와중에서도 자사주 매입은 명백한 주가의 재료가 됐던 것을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겠고, 매입 규모가 사정에 공개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데, 아마 자사주 매입 규모는 현대차가 한 4조 원 이상 될 거로 보입니다. 표면적으로 자사주 매입 규모는 2025년 초부터 3년간 4조 원 정도인데, 기타 발표 자리에서 포기해도 오늘 9월, 10월로 예정된 인도법인 IPO도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좀 있다 보이고요. 이후에 유입될 현금이 또 별도의 주주하는 재원으로 또다시
또다시 플러스 알파로 활용될 거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추가적인 현금 회수 규모를 인도 IPO 다음에 한 2, 3조 원 정도가 더 들어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주 환원에 좀 더 활용이 된다면 상당히 긍정적일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디냐? 본주보다는 우선주 쪽으로 초점을 좀 맞추는 게 좋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본주와 우선주들의 괴리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주는 제대로 못 가고 우선주가 어느 정도 따라잡는 부분에서는 결국은 우선주 중심으로 조금은 집중하는 모습도 보일 수 있겠습니다. 네. 자동차에 대해서도 이야기도 해봤는데 우선주에 대한 부분까지 아이디어 좀 주셨어요. 마지막 섹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이제 첫 AI 아이폰입니다. 아이폰 16 공개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AI 쪽 사야 되나요? 아니면 아이폰 부품주 사야 되나요? 그 부분 좀 궁금하네요. 하창원 본부장님. 부품을 살까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쪽을 살까요? 저는 뭐 일단은 애플 관련돼서 본다면 부품주 네, LG이노텍, 네. BH 뭐 딱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딱 두 같아요. 개? 네. 네, 딱 두 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전거래일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주가가 특히나 BH 같은 경우는 완전 급등이 나왔었는데 네. 오늘도 뭐 장중에는 좀 조정이 있었네요. 마이너스 3.77까지 갔다가 플러스 0.42에서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전거래일은 16%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일부 벌써 반영이 꽤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번에 삼성에서 나왔었던 핸드폰도 굉장히 좀 많이 팔렸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 나오는 휴대폰도 이번에 굉장히 좀 많이 팔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 수치에 따라서 사실 변동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래도 모멘텀을 오픈을 해서 보게 되면은 변동성을 당연히 크게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추가적인 모멘텀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외국인이 또 전거래를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급에서 이탈이 없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뭐 AI 쪽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되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말 사이에 오픈 AI에 뭐 여러 가지 또 기업들 애플과 엔비디아가 네, 투자 뭐 투자한다 합류한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뭐 그와 관련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반도체에 대한 칩 수요는 뭐 저는 유지가 네.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시점에서야 여러 가지 부분 뭐 TSMC로 주문이 들어온 것들 그런 걸로 이제 피크아웃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수요에 대한 변화는 또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애플 쪽으로만 집중하신다면은 LG노텍 BH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오히려 그냥 반도체 크게 크게 봐서 네. 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지금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AI 관련해서 본다면 IT 투톱 기회다. 아이폰 관련해서 부품 본다면 LG 이노텍과 BH 말씀해 주셨고요. 오후장 들어서 코스닥 지수 그래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리튬주가 상당히 또 빠르게 이렇게 시세를 내고 있긴 한데 오늘 지수 받쳐주는 게 2차 전지긴 하거든요. 끝까지 코스닥 지수가 상승해서 머무를 수 있을지는 체크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